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컨셉과 이것을 텐서플로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 썼던 자료인데요. 여기에 제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주로 어떤 데에 쓰이냐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잘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이미지, 저희는 여기 4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0인지 1인지 9인지 아니면 진짜 정답값인 4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지만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컨볼루셔널 연산, 그 다음에 풀링 연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주로 저희가 이 CNN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수행을 할 때 이러한 구성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컨볼루션 연산, 그 다음에 풀링 연산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적힌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들만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 컨볼루션 연산과 풀린 연산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FC 레이어에서는 이 연산들이 만들어내는 중요 정보 행렬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FC 레이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컨볼루션 연산이 무엇인지, 풀링 연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연산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인풋, 필터, 아웃풋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중치가 속하게 되는 것은 이 필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의 가중치 정보들을 이 인풋에 가중합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칸씩 오른쪽, 한 칸씩 오른쪽 이동하고 끝에 도달했으면 한 칸 아래,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끝에 도달했으면 한 칸 아래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쭉 훑게 됩니다. 이게 이미지 전체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볼 때 이 박스와 이 박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3, 여기가 3이죠. 그리고 여기 필터가 3, 여기도 3에 해당하는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크기를 가진 것들끼리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76과 마이너스 1, 그리고 73과 마이너스 1, 그리고 164와 8, 185와 1 이렇게 각각 같은 위치를 가진 것들끼리 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더 곱한 값들이 있을 텐데 76 곱하기 마이너스 1, 7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해서 해당 위치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게 컨볼루션 연산이 되고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한 번씩 훑는다고 했는데 각각의 훑는 한번 보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아웃풋이 이 인풋에 대한 정보를 핵심적인 정보들을 잘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맥스풀링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맥스풀링이라고 하는 연산은요, 저희가 아까 이 위키피디아의 그림을 통해서 인풋에 있는 정보들을 잘 압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압축된 정보들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뽑고 필요 없는 정보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역할이 바로 풀링이 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가 깃허브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연산이 수행되는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굳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역을 나눕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맥스풀링 연산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것의 영역을 나눕니다. 이때 맥스풀링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민풀링이라고 하는 거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영역에서 가장 큰 값, 이게 맥스이고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면 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스풀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이 아웃풋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가장 큰 값이 6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9, 그리고 여기서도 9이기 때문에 9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민풀링이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 여기서는 1, 여기서는 0, 여기서는 3이라고 하는 값들이 각각 만들어져서 각각 가져와져서 이런 식의 벡터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과 그 다음에 맥스풀링 연산을 잘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맥스풀링 연산, 컨볼루션 연산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풀링, 컨볼루션 맥스풀링, 여기서 두 개밖에 안 썼지만 사실 여러 번 더 쓸 수 있죠. 컨볼루션 맥스풀링, 컨볼루션 맥스풀링 더 엄청 여러 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스풀링, 마지막 맥스풀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연산이 다 끝난 것이죠. 이렇게 생기면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n by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FC 레이어에 넣어줄 건데요. FC 레이어에 넣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을 약간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플래튼 과정입니다. 플래튼 과정은요, 이렇게 행렬로 생긴 거를 한 줄에, 한 행에 값들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탄화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플래튼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넣어서 0인지 1인지 9인지 직접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수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풀어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그렇게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른 교재나 아니면 강의들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C4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퀀셜 API, 펑셔널 API, 서클래싱 API 세 가지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각 다 똑같으니까 사실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배웠었는데 컨볼루션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스의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2D라고 하는 값이 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컨브 1D 등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2D를 사용을 한다. 2D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D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풀링 이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맥스풀링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를 플래튼 할 건데요. 이름 그대로 플래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저번 시간에 다뤘던 대로 댄스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드랍아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방법이고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다면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셜 API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시퀀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리스트 형식으로 레이어들을 추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add를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keras.sequential이라고 하는 데다가 .add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펑셔널 API에서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가는데 여기에 각각 모델들이 conv2d, maxpooling2d, conv2d, maxpooling2d, 그 다음에 flatten, dense, draw, dense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그 순서와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bclassing API입니다. 사실 subclassing API를 제 기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파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저희 이 시파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레이어들에 대해서 self.conv1, 뭐 full1, self.conv, full1, 그 다음에 self.conv2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레이어들을 각각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all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forward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이 레이어에서 처리하고 나온 값을 어디에 넣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트레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델 어큐러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 서머리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